안녕하세요, 제이dig입니다. 메이저리그 락아웃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 반이 지났지만 메이저리그와 선수 노조는 여전히 새 CBA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도입이나 포스트 시즌 확대 등의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만프레드 사무총장은 자신을 낙관론자라고 하면서 정상 스케줄로 리그를 진행할 수 있게 합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며 자기들은 팬들을 위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스프링 트레이닝은 제 스케줄에 치르기 어려워졌죠. 현지 시간 2월 15일은 원래 투수와 포수들이 팀에 리포트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여전히 MLB는 폐쇄 상태니까요. 오늘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새 CBA 협상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양측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은 한쪽에서만 제시되었거나 논해질 거라는 루머 정도가 있는 부분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룰포 사이닝 보너스와 국제 드래프트 계약금 증가, 드래프트 로터리, 드래프트 이전에 피지컬을 제출한 선수들에 대한 최소 계약금과 드래프트 이후 피지컬 테스트를 이유로 한 미계약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드래프트의 뉴욕 매츠와 쿠마 로커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조, 한 시즌에 선수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옵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 연봉입니다. 가장 최근의 제안에서 MLB는 선수 노조에게 2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63만 달러의 최저 연봉 고정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타임에 비례해 증가하는 최저 연봉입니다. 0에서 1년 차는 61만 5천 달러, 1에서 2년 차는 65만 달러, 2에서 3년 차는 72만 5천 달러죠. 두 옵션 모두 57만 500달러의 기존 최저 연봉에 비해 높은 액수고 특히 두 번째 옵션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최저연봉을 3년 동안 받는다면 기존의 최저연봉보다 27만 8,500달러를 더 받게 되는 만큼 인상폭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가 원했던 77만 5천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두 번째는 프리아비트레이션 보너스 풀입니다. 이는 연봉 조정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한 0에서 3년 차의 선수들 중 빼어난 활약을 하는 선수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로 MLB는 보너스 풀로 1,000만 달러, 노조는 1억 500만 달러 풀을 제시해 무려 9,500만 달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협상에서 노조는 1억 달러로 요구를 하향했고 지난 주말 MLB 측은 1,500만 달러로 제한 액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차이는 8,500만 달러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보너스를 받을 선수들을 정하는 과정 역시 WAR 3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라는 막연한 기준에서 MLB 대표 3명과 노조 대표 3명, 총 6명의 커미티를 구성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WAR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레퍼런스와 팬그래프 WAR 모두 불펜 투수나 지명타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치세입니다. 가장 최근의 제안에서 MLB는 기존 제시안보다 200만 달러씩 사치세 기준 액수를 올렸습니다. 또 사치세 기준액 초과 시 드래프트 픽을 박탈하는 것을 철회하고 팀 페이롤이 2억 3,400만 달러를 넘어갈 시 2라운드 픽 박탈, 2억 5,400만 달러를 넘어갈 시 1라운드 픽 박탈로 처벌 기준을 낮췄습니다. MLB의 이번 제안은 기존의 징벌적 사치세 제도에서 빅마켓 팀들이 한 번씩 팀 페이롤을 낮춰서 사치세 비율을 리셋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르는 식으로 사치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던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치세를 몇 년 연속으로 내는가 보다 기준을 얼마나 크게 초과했는가가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픽박탈은 사치세가 아무리 커도 돈이 많은 구단주들은 내면 그만인 것과 달리 모든 팀들에게 공평한 처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방식의 사치세 처벌이 채택된다면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왕조 구축을 위해 우승하고서 트레버 바우어를 영입한 다저스, 그리고 구단주가 된 지 2년 만에 팀 역사상 최대 계약 2개를 해내고 사치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입 러시를 했던 스티브 코엔의 매츠 등의 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MLB 서비스 타임입니다. 이는 구단들이 특급 유망주를 빅리그에 올리지 않고 서비스 타임을 어뷰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1월 협상에서 MLB는 서비스 타임이 없는 신인이 메이저리그 개인상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할 경우 팀에게 룰포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비스 타임이 60일 미만인 신인으로 자격 조건을 완화했고 개인상 득표 시 팀에게 주는 보상도 롤포 드래프트 지명권과 미래의 국제선수 드래프트가 생길 경우 국제선수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주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구단들은 유망주를 콜업시켜서 그 선수가 개인상에서 득표를 할 만큼 좋은 활약을 하면 최대 보상픽 2장을 챙길 수 있게 되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프리아비트레이션 보너스풀, 최저연봉, 그리고 탱킹 방지를 위한 드래프트 제도 변경입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2022 시즌 개막은 3월 31일로 아직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지만 연기된 선수 리포트, 스프링 트레이닝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3월 초까지는 새 CBA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즌을 제때 개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메이저리그와 선수 노조가 본인들이 주장하던 3월 개막을 위해 CBA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12월 초부터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즌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